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남중국해에 이어 서해를 영해하기 위한 중국의 본격적인 군사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중국은 서해 인근에 군함 수십 척을 배치하고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는 등 한국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은 곳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우리 군이 비밀리에 진행했던 작전 내용을 발표하자마자 서해 인근에서 훈련하고 있던 중국군이 기겁하고 펄쩍 뛰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중국을 기겁하게 만든 한국의 비밀병기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던 중국이 이번엔 서해 일대에서 또 한 차례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20일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 UFS 훈련을 앞두고 서해 훈련 지역을 늘리며 한미 양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 해사국에 따르면 다롄 해사국은 항행 안전 정보를 통해 15일에서 20일까지 서해 북부 지역에서 군사 임무를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사국은 해당 해역 내 4개 지점을 적시하고 군사임무 기간 동안 해역으로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군사임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좌표 확인 결과 해당 지역은 랴오닝성 다롄시와 산둥성 웨이아이시 사이 해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해당 지역이 백령도에서 불과 약 100km 거리로 한반도와 아주 가깝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미연합훈련 본 훈련을 앞두고 서해에서 진행한 훈련 지역을 기존 4곳에서 8곳으로 갑자기 늘리며 대놓고 견제를 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렇듯 중국은 서해 인근 해역을 제 집 드나들듯이 하는데 다른 속셈이 없다곤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이 올해 들어서만 서해 지역에서 100회 이상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국의 큰 그림, 즉 서해 영해화 작업이 들통나버렸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올 들어 중국 랴오닝, 산둥, 텐진, 레닌장 해사국이 군사훈련이나 실탄 사격을 이유로 항행 금지를 공개한 게 무려 100회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25회는 실탄 사격 훈련이었는데 해상 순찰을 포함하면 훈련 횟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마음대로 설정한 작전 경계라고 주장하는 서해 동경 124도 인근 해역에서도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3월 산둥 해사국은 동경 124도를 동쪽 경계로 하는 해상에 대해 실탄 사격을 하겠다며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명백히 이 일대는 국제법상 공해이지만 그동안 중국은 동경 124도 선 인근에 부표를 설치하거나 한국 함정이 124도 서쪽으로 이동하면 오히려 자신들의 구역에서 나가라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중국은 제멋대로 서해 해상 경계선을 확정해 더 나아가서는 이곳을 영해하기 위한 실효적 명분을 쌓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한국과 중국은 서해 해상 경계를 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동경 124도 선이 경계선으로 굳어질 경우 서해의 70%는 중국 관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국의 이런 만행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중국은 한반도를 겨냥해 군사력을 계속 키우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에게는 사드는 안 된다며 억지를 부리고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와 관련해 산불 이란까지 언급하며 압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중국은 미중 갈등이 심해질 때마다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자 한반도 주변 해 공역에서 군사활동을 늘려왔었는데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의 말도 안 되는 입장에 강력하게 대응하며 우리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의 한국 내 사드, 산불 이란 주장에 대해 사드는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의적 방어수단이며 안보 주권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드 문제는 우리의 안보 주권에 대한 문제라며 중국은 무기를 수입하거나 개발하고 배치할 때 한국 정부를 고려하고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우리도 중국을 향해 당당한 안보 행보에 나서야 할 때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중국이 서해에서 훈련을 진행하기 이전부터 한국은 이미 서해에서 중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군 최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3000톤급 장보고 1번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미리 투입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인데요.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주 도산 안창호함을 실전 배치하고 중국 모르게 바다 밑에서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우리나라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으로 기존의 독일 기술을 도입해 만든 장보고급 손원 1급과는 달리 설계부터 건조까지 모두 우리 기술인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 공기부료 추진체제 AIP를 탑재해 몇 주 동안 수중 작전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대 VLS를 6기 탑재했고 적국 인근 바다에 몰래 침투해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개발해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한 SLBM은 현무2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SLBM을 보유한 강대국들은 여기에 핵무기를 탑재해 초계 임무를 수행하다가 핵공격을 받는 등 불의의 사태가 생기면 적국에 핵 보복을 하는 용도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점을 지닌 잠수함은 작전 측면에서 매우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애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감시하고 막을 수도 있다는 전략적인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서해에서 훈련 중 이상한 짓을 하려는 신호가 보이기라도 한다면 즉각 도산 안창호함이 SLBM을 사용해 중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넓고 잠수함은 탐지하기 무척 힘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에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없게 됐는데,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서 보복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인근 바다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면 유사시 적국에 경고를 보내고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로 최근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했던 중국이 도산 안창호함이 이미 실전 배치됐다는 소식에 벌벌 떨며 긴급히 훈련 종료를 내려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최근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를 마치면서 중국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기존의 세종대왕급보다 큰 8200톤급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용 수직 발사대 능력과 무장력, 스텔스 기능에서 진일보해 전투력이 월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의 탐지와 추적, 요격 능력까지 보유해 해상 기반 기동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이 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주변국들의 위협들로 해군 전력 증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항공모함도 가세하게 됐는데요. 최근 중국이 사격 훈련뿐만 아니라 항공모함까지 동원할 정도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항공모함에 맞설 것은 항공모함뿐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항모 전단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도도 수십 년에 걸쳐 항공모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사업 CVX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 함재기로 F-35B를 실을 것으로 계획했지만 최근 등장한 KF-21로 인해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에서 공개한 CVX 설계를 보면 일반적인 경항모보다 높은 확장성을 갖고 있는데 향후 KF-21을 함재기로 탑재할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 연구진들이 한국형 항모에 들어갈 수 있는 특수 갑판재를 공개하며 항공모함 건조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 중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중국을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한국의 항모 갑판재로 사용될 세라믹 복합재 기술은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군사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만 보유한 기술이었는데 그 다음 세 번째로 한국이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즉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적 조건이 하나둘씩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도 한국의 강력한 무기들로 도배되면서 국방 경계선이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최근 건설이 진행 중인 울릉공항은 불침 항모가 될 예정으로 이를 위해 공항 활주로에 길이를 크게 늘려 대형 군용기도 이착륙할 수 있도록 공사 중입니다. 즉 한국을 지키는 최일선 기지로 삼자는 것으로 공군기지를 방어할 최소한의 경비대와 방공부대, 방공 레이더와 지대공 포대도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위협 등을 고려하면 울릉공항을 아예 요새화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아예 이곳에 현모미사일을 배치하자고 이야기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울릉도에 현모를 배치하면 일본의 4개 호위대군이 배치된 모든 해군기지를 사정권에 둘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한국에 위협하려는 주변국의 모습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한국은 주변국이 넘볼 수 없는 막강한 전력과 다양한 무기체계를 보유한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는 만큼 중국과 일본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한국이 주변국을 놀래킬 또 다른 무기를 들고 나올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